일단은 네. 미국의 물가 부분하고 또 다음 주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제 FOMC 그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한번 준비된 PPT 내용으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보시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8.1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제 8.3이 나왔었고요. 또 식료품 물가에 대해서도 지난달에서는 한 10%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1.4%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보게 되면 최근 10년,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만큼 물가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어지면서 연준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한 긴축이 이어질 것이다. 그런 부분이 팽배하게 좀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일단은 그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9.1을 찍고 나서 8.3 그래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됐던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이제 6.3으로 올라왔죠. 전 그 분기보다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주거비가 좀 주요했습니다. 주거비의 상승.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원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우리가 원자재 쪽은 이제 선행 쪽입니다. 물가에서.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물가가 그 후행해서 보게 되면 주거비 쪽으로 나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후행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6.2를 넘어갔거든요. 리먼 사태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주택 가격들이 여기에 보시면 주춤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 렌트비 아까 말씀드린 이게 좀 크거든요.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후행이기 때문에 만약 그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연결해 보게 되면 내년 정도에는 물가 흐름이 어느 정도 CPI가 4% 정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8%대만 올해 그 잘 유지해야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달러 강세잖아요. 네.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지면서 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봤을 때는 8%대만 잘 유지하고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시장은 또 달러도 어떻게 보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. 최근에 그래도 원자재 가격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.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기업들의 원자재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생산 비용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소매 판매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좋은 모습을 나왔거든요. 이것 때문에 또 연준이 강한 기축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, 원자재 가격 내려가니까 실적도 나중에 좀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.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S&P 500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한 12개월 포로 봤을 때는 지금 10 정도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이런 부분까지 빨간 선이 여기에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개선되면 기업들의 이익도 나중에 다시 개선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는 어떤 실적에서 있어서 향후에 이제 방향성을 못 잡은 부분 때문에 하락했잖아요.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시 개선된다면 물류도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간에는 아마 이런 물가라든지 긴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방향성에서 변동성이 있겠지만 향후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다시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나중에 경기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이겨내신다면 또 좋은 또 기회의 그 시기가 올 걸로 보니까요. 또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좀 멀리 본다면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우리 이서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들을 포인트로 잡고 계신가요? 어떻게 금요일마다 그러니까요. 미국이 하락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토요일 저희가 멘트하기에 맨날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조금씩 뺨을 때립니다. 연준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대 확 때리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네. 계속 조금씩 때리다 보니까 이게 짜증도 나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보면 뭐 9월달 FOMC에 뭐 어떤 포인트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인플레이션이 증시를 잠식한 한 주죠. 뭐 8월 CPI 지수가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. 거기에 따라 지금 고강도 긴축이 추가로 또 예고가 되어 있고요.
지금 저번에 우리 쉬고 나서 보면 거의 뭐 나스닥이 뭐 어마어마하게 또 빠졌습니다. 그래서 다 패닉에 빠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왕 할 거면 그냥 울트라로 그냥 해버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패드워치 이런 네. 데서는 울트라 스텝 1%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한 38%까지 좀 늘어난 상태예요. 옛날에 좀 낮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1%포인트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. 자이언트 스텝 정도로 갈 것 같기는 합니다. 지금 세계 증시 하락과 이 환율의 급등의 범인은 누구냐? 금리 인상이죠. 네. 지금 연준 의장이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이 미국 물가가 빠지지 않아서 연준은 계속 공격적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당분간 지수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일단 이 9월 FOMC만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노무라 같은 경우는 미국 지금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1%포인트 인상할 것이다. 그래서 내년 2월 최종 금리 전망치가 한 4.5에서 4.7% 정도, 7.5% 정도 나올 것이다. 이렇게 네.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 유명한 돈남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연준이 너무 지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.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. 이 테슬라 CEO도 디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한다. 금리 인상 인하를 해야 한다. 목이 메이네요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안화 지금 역대급 하락을 갱신 중에 있죠. 중국이 지금 4월 이후 이 위안화가 한 27%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네. 7위안이 넘어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미국 30년 고정금리 모기지가 지금 한 6% 찍었거든요. 그래서 수치가 올라온 것보다 이게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에휴 이러고 계실 건데 다음 주 지나면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